안녕하십니까. 자, 이 강의에 이어서 페이지 29, 자, 폭발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폭발이라는 것의 정의를 먼저 보시면은요, 연소 반응이 급격히 진행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급격히 진행된다. 즉, 정상 연소에 비해서 연소 속도와 화염 적발 속도가 빠른 비정상 연소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폭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충격파의 전파 속도에 따라서 폭연과 폭갱으로 나뉘어진다. 이거는 뭐냐 보시면은 기준, 일단은 충격파의 전파 속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속보다 느리게 전파된다, 그러면 우리가 폭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충격파가 음속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폭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갱파, 우리가 여기서 폭연시 폭갱파의 전파 속도죠. 그래서 1000에서 3500 m/s 단위가 빠졌습니다만은 1000에서 3500 m/s. 그래서 이 수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 다음에 폭갱, 음속보다 충격파가 빠르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요 두 개를 이렇게 뭐 비워 놓고, 그죠? 뭐 쓰라, 이런 식으로 보기가 주어졌을 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폭갱 유도 거리가 있습니다. 자,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히 폭갱으로 발전할 때까지 거리, 그렇죠? 자, 폭갱 유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연소가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 강렬한 뭐 폭발 현상이 발생하는 그때까지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폭갱 유도 거리가 짧은 경우, 이게 짧을수록 위험하다, 그죠? 이게 짧을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아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크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가스가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짧다. 그 다음에 관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관지름이 짧을수록 짧다. 압력이 높을수록 짧다. 점화원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짧다. 그래서 실제로 짧을수록 위험하다, 이런 개념에서 보시게 되면 이 네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보기에서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폭갱 유도 거리가 보다 짧을수록 위험하다. 그죠? 자,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영향 인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온도. 자, 발화점이 낮을수록 폭발하기가 쉽다. 발화점, 스스로 불이 붙는 겁니다. 그죠? 그게 낮을수록,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도씨에서 지 스스로 불이 붙는다, 이럴 경우 50도에서 불이 붙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하겠죠. 그죠? 그래서 발화점이 낮을수록 폭발하기가 쉽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조성, 폭발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폭발 범위가 넓을수록 폭발의 위험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발 범위는 기본적으로 산소나 공기 중, 그죠? 공기 중 또는 산소 중에서 비율로 존재할 때, 그죠? 폭발할 수 있는 그 하한과 상한의 범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넓을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히드라진, 오존 등은 조성에 관계없이 조건이 형성되면 단독으로도 폭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연성가스는 공기 중보다는 산소입니다. 산소 중에서 더 넓어진다. 자, 그 다음에 압력. 자, 일반적으로 가스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발화점은 낮아지고 폭발 범위는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스 압력이 높아질수록 폭발의 위험이 크다. 이거는 일반적인 가스입니다.
일반적인 가스에 적용되지 않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수소는 10 atm 정도까지는 좁아지나 그 이상에서는 넓어진다. 그러니까 좁아졌다가 넓어지는 형태고요. 일산화탄소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좁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소는 10 atm 정도까지 폭발 범위가 좁아지다가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넓어지고요. 일산화탄소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좁아진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가스는 압력이 높아질수록 위험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산화탄소는 높아질수록 폭발 범위가 좁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폭발 범위의 변화, 그죠? 압력에 따른 폭발 범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 이 내용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기의 크기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온도 조성, 압력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도 용기가 적으면 발화하지 않거나 발화를 해도 화염이 전파되지 않고 도중에 꺼져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용기의 어떤 크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가스에 따라서 각각의 가스에 따라서 사용 용기가 틀려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소염 현상, 이건 용어입니다. 그죠? 발화된 화염이 전파되지 않고 꺼져버리는 현상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전간극. 자,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어떤 위험 물질의 화염 전파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준 용기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적은 8리터, 틈새 길이는 25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요 틈새가 이런 식으로 틈이 있는데요. 요게 점화봉을 가지고 있고, 그죠? 요게 내용적이 8리터입니다. 8리터. 그 다음에 요 폭, 그죠? 요 폭이 25mm. 자, 이렇게 했을 때 내부에서 불을 붙여 가지고 이 틈으로, 그죠? 바깥쪽으로 화염이 전파돼서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전간극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안전간극에 따른 폭발 등급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가스는 대부분의 가스들입니다. 그죠? 대부분의 가스들은 폭발 1등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안전간극은 0.6mm를 초과한다. 그래서 이 틈 자체가 0.6mm 이상 커져도 불이 화염이 전파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틸렌과 석탄가스 등 폭발 2등급은 0.6mm 이하 0.4mm 초과.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간격이 좁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소, 아세틸렌, 이산화탄소, 수성가스, 자, 이런 것들은 안전간극은 0.4mm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4mm를 넘어가 버리면 화염이 전파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등급이 커질수록, 그죠? 커질수록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등급보다는 2등급이, 2등급보다는 3등급이 3등급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전간극 수치, 그죠? 수치,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방폭 구조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폭 구조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방폭 구조라는 것은 인화성 물질의 어떤 전기나 간선 가스,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장소에서 전기 기기들에 의해서, 전기 기기들의 어떤 불꽃 또는 아크, 이런 열에 의해서 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는 상태에서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기기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그런 형태, 그죠?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열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크게 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통상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내압과 압력, 이 두 가지가 조금 혼동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나머지는 충분히 문장을 읽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내압
방폭 구조. 자, 내부의 폭발성 가스의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폭발 이렇게 되겠죠. 내부의 폭발, 그죠?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가 폭발 압력을 견디는, 그죠? 폭발 압력을 견디고 또한 외부의 폭발성 분위기에 착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다. 그래서 내부에서 일어난 폭발이 뭐다? 외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압 방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 방폭 구조죠. 그래서 전기 불꽃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 속에 잠기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채워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아크나 불꽃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조를 한 것이 유입 방폭 구조. 그 다음에 압력 방폭 구조를 보시면은요, 압력 방폭 구조는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용기 안에 넣고 신선한 공기나 불활성 기체를 용기 안에 넣어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부를 공기나, 그죠? 에어나 불활성 기체, 통상 우리가 질소, 왜냐하면 공기도 79% 질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소를 넣어서 폭발성 가스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기 안에 불활성 기체를 넣는 것, 자, 그게 압력 방폭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증 방폭 구조 이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통해서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본질 안전 방폭 구조. 자, 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여기서 단선, 단락, 지락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전기, 불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화되지 않고 또한 고온에 의해서 폭발성 분위기가 점화될 염려가 없게 한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 방폭 구조, 얘도 마찬가지죠.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고 폭발성 가스의 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확인된 구조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방폭 구조 자체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내용은, 자, 쭉 설명이 나왔을 때, 이 뒤쪽에 설명이 나왔을 때, 요 설명이 나왔을 때, 그죠?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호, 여기 보시면 내압은 D, 유입은 O, 압력은 P, 안전증 E, 본질 안전 IA 또는 IB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특수 S. 자, 요 내용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자체가 나왔을 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방폭 구조 표시 방법 중 E의 표기 방법 나오죠. 그래서 내압 D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유입 O, 압력 P, 자, 안전증 E, 본질 안전 IA, IB, 특수 S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E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안전증 방폭 구조가 되겠다. 그죠?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대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장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해성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농도에 도달할 우려가 되는 장소를 말한다. 그죠? 장소. 그래서 뭐 너무 위험한 곳, 조금 덜 위험한 곳, 그죠?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영종 장소 이렇게 보면 상용의 상태에서 가해성 가스의 농도가 연속해서 폭발하는 한계 이상으로 되는 장소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종 장소는 장비의 보수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해서 종종 가해성 가스가 체류해서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영종은 연속해서 폭발 가장 위험하다 이거죠. 일종은
누출이 됐을 경우에 종종, 그죠? 평소에는 괜찮다가 조금 누출이 됐을 때 가연성가스가 체류를 함으로써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영종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장소가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종 장소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밀폐된 용기 또는 설비 내에 밀봉된 가연성가스가 그 용기 또는 설비의 사고로 인해서 파손이죠. 앞에서 일종은 장비의 보수 또는 누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종 장소는 사고로 인해서, 그죠? 만약에 뭐 지진이 났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예, 그랬을 경우에 또는 오조작의 경우에만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기장치 이상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여 위험할 우려가 있는 장소다. 자, 일종 장소의 주변 또는 인접한 실내에서 위험한 농도의 가연성가스가 종종 침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종이 가장 위험한 장소. 그래서 영종은 폭발한, 그죠? 농도가 연속적으로 폭발 한 개 이상, 그냥 하한 이상이 되는 장소를 얘기하고요. 일종은 장비의 보수, 누출 등으로 인해서 종종 가연성가스가 체류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종은 어떤 사고, 그죠? 오조작으로 인해서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다. 그래서 영종이 가장 위험하고요. 그 다음 1종, 2종. 자, 이런 순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 자, 화재란 뭐냐? 이렇게 화재의 정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연소 현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연소는 연소인데 우리가 사람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의도에 반해서 연소함으로써 손실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화 또는 방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의도에 반해서 발생하는 연소 현상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되죠. 인명이나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화재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A급 화재, 일반 화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색상은 백색. 다량의 물 또는 수용액으로 화재를 소화할 때 냉각 효과가 가장 큰 소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연소 후 재가 남는 화재다, 이렇게 되겠죠. 종이나 목재, 섬유 등의 화재, A급 화재입니다.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로서 연소 후 재가 남는 화재다. 자, B급 화재는 유류 화재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 화재를 얘기하고 있고요. 황색입니다. 그래서 인화성 물질, 유류와 가스 보시면은 연소 후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화재를 우리가 B급 화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C급 화재, 전기 화재를 얘기하고 있고요. 청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전기에 의해서 발열체가 발화원이 되는 화재를 얘기를 한다. 합선, 과전류, 지락, 누전, 정전기 불꽃, 전기 불꽃, 아크 불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전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재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참고 내용 보시면은, 그죠?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자, D급 화재는, 자, 뒷페이지 보시면은 금속 화재입니다. 가연성 금속재 화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알루미늄, 철, 티탄 등의 분말 화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속재의 화재를 우리가 금속 화재, D급 화재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A, B, C, D. 자, 앞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이 네 가지,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 네 가지를 충분히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소화제도 가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D급 화재는 건조사, 모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조사. 그 다음에 A급 화재는 물 또는 수용액, 물을 이용하고요. B급 화재는 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유류나 가스, 유류 같은 경우는 물을 뿌렸을 때, 자, B급 화재는 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물을 사용했을 때 유류의 경우, 기름의 경우는 물보다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화염이 전파되는, 그죠? 물을 따라서 전파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가스의 경우는 물과 반응을 해서 어떤 독성 물질 또는 뭐 어떤 다른 생성 물질을 만들어냄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C급 화재, 전기 화재는 CO2 분말. 그래서 요 표 내용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 방법입니다. 크게 우리가 소화 방법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 4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제거, 소화, 화재로부터 연소물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불 화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산불 화재는 화염이 진행하는 방향에 미리 가서, 그죠? 진행하는 쪽으로 미리 가서 가염 물질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없앤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도랑을 판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염물을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질식소화, 이거는 뭡니까? 공기를, 그죠? 산소의 농도를,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산소의 양을 16% 이하로 했을 경우 연소를 중단시킨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소는 앞에서 우리가 연소의 3요소 이렇게 나왔죠. 필요한 게 3가지. 그게 뭐다? 가염물, 그죠? 가염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산소 공급원. 그 다음에 점화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연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산소, 그죠? 산소의 양을 16% 이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식해서 불이 꺼지게 하는 거죠. 냉각소화. 자, 물 등을 사용해서 냉각함으로써 가염물을 발화점 이하의 온도로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온도를 낮춤으로써 연소의 진행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냉각소와 물을 사용합니다. 그죠? 근데 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 물의 증발 잡열이 크기 때문에, 그죠? 증발 잡열이 크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물을 소화제로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석소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연성가스의 산소 농도, 가연물의 조성을 연소 한계점 이하로 만들어서 소화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질식과는 좀 틀리죠. 그죠? 질식은 산소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희석은 우리가 뭐 질소를 또는 이산화탄소를, 그죠? 이런 식으로 희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산소의 농도 또는 가연물질, 그래서 뭐 가스의 어떤 하한 밑으로, 상한 위로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서 희석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방법 지금 4가지,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희석소화. 뭐 희석소화는 뭐 잘은 안 나옵니다만, 그죠? 그 다음에 제거소화는 기본적으로 산불의 소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식소화에서는 16% 산소의 양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냉각소화는 물을 이용한다. 그죠? 냉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물을 쓰는 목적은 뭐냐? 물의 증발 점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소화제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